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지만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라는 게요. 아마 이 지금 순간에 있어서는 뭐 야당한테 다 이제 집권 정권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민심이라는 게 또 묘합니다. 또 얼마 상황이 일단 진정되고 지나가면 또 금방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민심의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의 민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패의 수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선 지금 국민의힘 전국안정화 태스크포스 TF가 이양수 의원이 지금 단장이죠. 오늘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문제부터 한번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님, 오늘 이 TF가 초안을 마련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끌어내자. 그러면 그 시점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진 사퇴, 뭐 하야,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뭐 퇴진, 뭐 다 같은 표현인데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 내년 2월 또는 3월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이런 퇴진 또는 하야 로드맵을 만든 거죠.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요.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권위가 됩니다. 권위 상태. 권위. 대통령 사망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하야. 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헌정사에도 그런 전례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위가 됩니다. 그럼 대통령 권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하야를 한다면 내년 4월 대선이 될 것이고요. 3월에 하야를 한다면 5월 대선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오늘 로드맵의 골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체로 보면 두 가지의 길이 크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다 넘기는 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헌법재가 넘어가면 일단 권고 조항이지만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을 보면 주로 2달, 3달이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이제 심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밖에 없습니다. 이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자, 그럼 현재 지금 3명을 새로 이제 국회에 추천을 하게 되고 새로 임용 절차를 갖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두 가지가 나눠진답니다. 하나는 6명만 가지고 일단 심리를 시작하고 3명이 그 이제 국회 추천목 3명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 그때 합류해서 또 같이 추가적인 논의를 해 나가는 이런 그 트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예 3명이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하자. 그건 헌재가 결정하기 나름이랍니다. 그 나름이다. 헌재가 결정하기 나름이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기간도 대략 한 5에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 5, 6개월 정도 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헌법이 정한 그 이제 트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헌법이 정한 트랙으로 될 경우에 어떤 법적 안정성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인용을 하는가 아니면 기각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을 두고 이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기간 내내 사실은 뭐 시위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이 트랙을 밟아 나간다는 안전성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직위 상실 이 문제가 모호하기 때문에 결정 안 내리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손준성 그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또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입니다. 51조는 뭐냐면요.
피청구인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이제 탄핵소추 거의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네.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헌재가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이제 내란죄 뭐 직권남용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어제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 아닙니까? 출국 금지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김영현 영장이 떨어지면 지금 벌써 뭐 경찰 총경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네네. 국수본부장에게 뭘 눈치를 보냐? 가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긴급 체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요. 굳이 이중적으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그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길을 가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탄핵이 되어버리면 지금 워낙 이제 장외에서 탄핵하라라는 뭐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게 나중에 정말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견에 대해서 헌재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나라는 거의 두 동강 난다고 봐야 네네. 됩니다. 네. 매주 주말에 탄핵 탄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갖고요. 매주 그럴 거예요. 매주. 아마 헌법재판소 앞에는 네. 아마 여기는 아마 한 6개월 동안 그냥 사람이 지나가지는 못할 예, 거예요. 매주 그런 그 극심한 그 두동강 찬반 그 집회가 극성을 피울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논란, 혼란, 뭐 그다음에 국론 분열, 뭐 이걸로 사실상 최종적인 탄핵 그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그 극심한 홍역을 알아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저 탄핵 없이 그냥 하야한다라는 거는 뭐냐? 그런 것들을 일단 두 가지 이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일단 반드시 이제 탄핵이 올라가니까. 인용될지 기각될지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관 9명에게 맡길 게 아니라 아예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아예 그냥 하야를 못 박아버리자는 거죠. 네네. 기정사실을 하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불확실성 제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혼란 방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탄핵으로 가면 찬반으로 쪼개져고 맨날 그 난리 법석을 피울 텐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탄핵 코스와 비교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상으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탄핵으로 가더라도 한 내년 5월 대선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그런 이점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 안을 내놓은 거죠. 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탄핵의 길이었고요. 지금 네. 지원님이 설명해 준 것은 이게 이제 대통령의 자진 하야. 근데 자진 하야가 즉각적인 하야가 아니라 즉각적인 하야를 하게 될 경우는 바로 60일 이내에 그렇죠. 내년 뭐 2월 뭐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때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일정 기간 자 저는 내년 3월 달에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미리 선언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정치 일정을 맞춰 나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60일 이내에 대선 날짜를 정해서 이제 뭔가 어떤 대선을 치러내는 이제 이러한 어떤 정치적 해법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지금도 설명했지만 일단 우선 확실하게 이제 대통령이 물러난다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미 이제 그러면 내년 5월달 딱 그때 대선이다라고 하면 일단 양쪽의 주자들이 거기를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러면 내년에 항소심 결정이 뭐 2월이나 3월 달에 나와버리면 네. 이게 이제 극도의 혼란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탄핵으로 가나 이거로 가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예. 그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직 뭐 어떤 결정을 내린 건 모르겠지만 지금 TF에서 이제 그런 안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설명했듯이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정치권이 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바로
바로 그게 예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6.29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해서 대선을 치는 게 그때 12월 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12월 돼서 치러지니까 얼마 예.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충분히 개헌에 대한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6.29 때 그걸 보면요. 6월 29일이 그때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직선제 개헌을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직선제 개헌을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거 보면요. 이 여야 합의로 여야가 공동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10월 27일에 그다음에 그 여야가 이걸 발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네. 3분의 2. 여야가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2 이상 그걸 네.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27일에 국민 투표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 네, 네.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나왔죠. 음.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29일, 그러니까 6.29 선언 딱 넉 달 만에 개정 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네. 예, 공포가 되고 12월 16일에 1로 3김이 후보로 나선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29부터 있잖아요. 새로운 헌법 만들어지는데 딱 4달 딱 걸렸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하는 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 87년도 6.29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제 이 확실한 게 필요하고 또 헌법 개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이 사태를 좀 더 제도적으로 뭔가 어떤 대한민국의 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어떤 뭐 디딤돌로 그렇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이거 지금 현재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어떤 논의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이제 일단 TF가 발의를 하면 예.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과정이 아니 이게 지금 의총에서 이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네. 의총에서 저기가 내놓은 안을 받을지 어떨지. 근데 일단 오늘 그 TF팀에서 내는 거는요. 네. 개헌은 일단 빠져 있어요. 개헌은 빠져 있고. 개헌은 빠지고 이제 이 시간표만 네. 제시를 한 거죠. 시간표만.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시간표가 정해지면은 그 시간을 가지고 개헌할 수도 있다 네. 하는 얘기를 이제 현정님하고 저하고는 하고 네.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6.29 선언이라고 하는 전례가 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총에서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얘기했지만 친윤들은 지금 다른 꿍꿍이 속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 아마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게 이게 만약에 내년에 상반기에 대선을 치르면 우리가 필패다. 네. 우리가 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어쩌면 유동성이 큰 게 민심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저 일당들이 벌이고 있는 이 행태가 보면 거의 저것도 내란죄 수준입니다. 그렇죠. 지금요 탄핵이라는 게 보면 지금 줄 탄핵을 하자는 거 네. 아니에요? 줄타네. 지금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은 뭐 법무장관하고 또 경찰청장하고 뭐 또 탄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정부를 완전히 싸그리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붕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야 입법권을 가졌는데 저 정도인데 입법권과 행정 권력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많은 재판들은 예.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돼도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두고 끊임없는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거기 인터뷰에서 자신을 보고 한국의 트럼프와 같다. 네. 미국 제도랑 한국 제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죠. 미국은요 그렇게 되면 그냥 트럼프 받던 재판 다 그냥 중단되고 그냥 거의 뭐 사면이 되고 막 네. 하는데 한국 법 체계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오류로 인한 비상계엄령 발동 이거를 자신의 어떤 그 과오를 그냥 거기다 녹여갖고 그냥 흘려 보내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법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솔직히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쪽을 탄핵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대한민국이 불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패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그때부터는 냉정한 판단을 할 겁니다. 즉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는 비상계엄 문제고 그럼 미래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로 프레임 전환이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러면 또 5년 동안 부패 어떤 혐의자가 대통령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저 민주당이 저렇게 폭주하면서 모든 제도와 모든 외교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느냐. 네. 딱 그 문제로 넘어가면 저는 판단이 잘해질 걸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선에 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분열됐기 때문에 졌어요. 맞아요. 그때 뭐 홍준표, 유승민, 뭐 안철수 분열됐기 때문에 졌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 그러면 네. 자 1대1로 이재명 대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네. 이런 구도로 딱 가버리면 해볼만 합니다. 저는요 절대 과거와 같은 그런 탄핵 후유증과는 좀 다른 네. 저는 그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이제 범죄 부패 혐의자 대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뭐 아니면 정치 교체 네. 이런 걸로 프레임을 바뀌어 나가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정말 황당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가의 미래가 언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 이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아픔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승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한층 더 성숙하게 되도록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제도를 정비해서 손을 봐서 네. 이게 지금 보면요. 이 보수당이 최근에 배출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전에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네. 두 분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네. 그럼 문재인도 이게 뭐 임기는 채웠다지만 5년 내내 그냥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그냥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국론 분열에다가 사회적 혼란, 갈등, 비용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87년 이래 처음으로 집권하면 한 두 텀은 갔단 말이에요. 네네. 예, 한 10년은 갔단 말이에요. 두 번은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5년 만에 정권을 내전 최초의 대통령. 이게 굉장히 이게 불안정한 이 대통령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더 안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국민들 감정이 이거를 이렇게 그 수용할 만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 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책이 꼭 탄핵의 외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하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 머지않은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될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이 된다면 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제 어떤 그 주관적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객관적 상황을 그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거기다 이제 특검까지 특검도요. 이 상설 특검이 있고 또 일반 특검이 있고 이제 5중으로 이거 한다고 하는데 네. 특히 검경 간에는 누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할 것인가 사활을 건 지금 속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김용현 의원이 저렇게 됐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수감이 된다면 저는 국민적 분노는 조금 이제 그때부터 좀 그 완전히 뭐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 뭐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는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을 지키자 이 말 안 통합니다. 이제 우리가 끊을 때는 확실하게 빨리 끊고 그리고 새로운 걸로 우리도 좀 확 넘어가야지 자꾸 과거에 대해서 잡고 있고 뭘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이 안 돼요. 지금 뭔가 우리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넘겨버리고 그건 또 심판은 심판대로 해버리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의 분노를 좀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요 우리가 이 말하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시위 상황이 막 이게 그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그게 압도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윤 대통령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내년 5월 뭐 4월 대선이면요. 뭐 어느 쪽으로 가나 네. 대충 그쪽 대선이면 예.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라는 게 불과 몇 주, 한 달만 해도 확확 여론이 바뀌는 게 정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준비하고 뭉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또 이 장점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장점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수괴다, 내란은 우두머리다. 그걸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이제 내란 의심 받는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같은 이런 저 범죄 피의자를 피고인을 또 대통령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가 문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그냥 거기 올라타 가지고 그냥 그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여당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희들 설명을 해드렸듯이 탄핵으로 가는 길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이 하야 그러면서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에 있어서 일단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좀 명확해져야 국정에 좀 안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